오늘도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막히고 황당한 사연만 소개되는 이곳에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곧 50대가 되는 아줌마입니다. 4살 많은 남편하고 22살 먹은 아들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정확하게 20년 되었네요. 제 인생에서 남편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재혼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죠. 지금의 남편은 사촌 언니의 중매로 만났어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외모와 몸매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애딸린 여자라고 하면 안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들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거든요.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전 남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전 남편 집이 잘 살았어요. 아버님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는데요. 건물도 몇 채 있으시고 땅도 꽤 있으셨어요. 아버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고 전 남편이 첫째였죠. 전 남편은 술과 노름 중독이었어요. 허구한 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아버님이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돈을 주겠어요. 아버님 눈밖에 나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결혼해서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인 뒤에 돈을 타내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전 남편이 그러는 걸 모르고 만났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전 남편에게 속아서 돈을 해주셨고 전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저보고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랬다.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려고 너랑 결혼했다. 그래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관심 없다. 난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러면서요. 이미 임신까지 해버린 터라 저는 안 된다 했죠. 그랬더니 어디 이래도 이혼 안 하나 보자며 술을 먹고 물건을 다 때려 부수더군요. 거기에다 집에 여자까지 대놓고 데려오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이혼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조용히 숨어 살라고 애 핑계로 집에 찾아오면 애만 뺏길 거라고 우리 아버지 무서운 사람이야 알지? 이러면서 협박까지 하더군요. 이렇게 이혼했으니 또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혼하면서 다시 결혼 같은 것은 안 한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딸린 이혼녀와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이해해주고 저의 아픔까지 보듬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남편은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여서 그래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저는 만나자마자 다 이야기했어요. 제 과거 이야기를요. 전 남편과 어떻게 헤어지고 지금은 공장에 다니면서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듣고 나와서 다 알고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애시당초부터 선을 그으려고 그랬어요. 제 말을 듣더니 웃더군요. 이제 한 번 봤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편하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촌 언니와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다더군요. 괜히 혼자 유난을 떨었나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네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한결 더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래서 편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했죠. 남편은 부모도 일가 친척도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통화와 문자는 매일 했어요. 여자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등바등 사는 저한테 남편이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었어요.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통화하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만나면 즐거워서 남편과 함께하면 힘든 세상살이를 다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혼이었기에 저는 혼자서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귀자고가 아니라 결혼이요.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요. 저만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지만 선뜻 알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전 혼자가 아니라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바랬거든요. 남편이 자기가 싫으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혹시 이혼과 아이 때문이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바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아들한테 정말 잘합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거든요. 정확한 속사정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남편이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정말 잘하네요. 결혼 후 남편과 저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지만 남편은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 아빠가 자식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들도 남편이 자기 친아빠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재혼할 당시에 아들은 3살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아들을 임신한 채로 이혼해서 아들은 전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 아이한테 남편을 친아빠라고 해도 됐을 텐데 괜히 나중에 알게 되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아들에게 사실대로 다 알려주자고 했죠. 그리고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현명하고 올바른 저희 집 기둥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20년을 살았네요. 하지만 1년 전 친정 아빠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다 해결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자금에 보태주려고 들었던 적금까지 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다른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가게 문을 열면 손의 일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변화도 시도해 보았지만 손님이 늘지 않았어요. 제가 벌어서 남편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전 남편이 아들의 친아버지란 작자가 찾아온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나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들어왔고 태연이 음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요.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당신 같은 인간한테 줄 음식 따위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다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더군요. 그때 저를 이용만 하고 쫓아냈으면서 20년 만에 찾아와서 그러는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그 인간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를 내쫓고 그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여자는 허영심이 가득한 여자였대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싸웠다더군요. 결국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혼자 살면서 일만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간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이렇게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옛날에 저랑 아들을 버린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걸 원래대로 돌이키고 싶다는 거예요. 곧 죽을 텐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다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야 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어차피 죽는 마당에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당연히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그렇게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냐. 가게 어려운 거 다 안다.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 거지 이제까지 당신이 키웠으니까 당신 아들인 거는 변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전 남편의 재산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아들의 인생은 돈 걱정은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오래 못 기다린다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고민했어요. 전 남편이 말한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결론이 안 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돈 많다고 행복하냐고, 돈 때문에 자식을 팔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들이 다 커서 성인이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아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이해한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미안해서 마음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싫다고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남편 아들 아니랄까 봐서 하는 말이 제 아빠랑 똑같았어요. 남편은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고 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시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도 도저히 결론을 낼 수 없었던 문제를 남편은 단번에 현명하게 해결한 거였어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의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뺏어가려고 아버님까지 나섰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일단 전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전 남편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어요. 전 남편은 20년 전에 저를 내쫓으면서 가족들에게는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이까지 지우고 도망갔다고 말했더군요. 그 여자와 애 없이 금방 헤어진 거는 맞고요.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하던 사업이 1년 전에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돈을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는 제가 애를 지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제발 돈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보고 왔다고, 아들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잘못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를 뱃속에 자식을 죽인 못된 년이라고 욕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방금 제 아들을 만나서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아찔했어요. 이러다 아들을 뺏기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님에게 싫다고 했대요. 자기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이죠.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잘 키워주셨다고, 돈 때문에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대요. 아버님은 자식을 올바르게 잘 키웠다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따로 바라거나 하지 않을 테니 가끔 손자 얼굴 보러 오면 안 되겠냐 하시더군요. 제가 그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냥 주는 거라고 돈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지 마시라고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가게를 나가시면서 돈봉투를 던져버리고 가버리셨어요. 거기에는 1억짜리 수표 3장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돈봉투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버님이 가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전 남편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어요. 아픈 것을 애써 참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냐고 하대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대파로 얼굴을 갈겼어요. 그러자 미쳤냐고 하대요. 그래, 나 미쳤다. 지 새끼 임신한 여자를 눈 하나 깜짝 않고 버리는 그런 놈이 전 남편인데 내가 안 미치고 백이냐? 너는 네 아들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잖아. 돈 필요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아버지 와서 다 이야기하고 가셨거든. 여기서 되지도 않는 짓거리 할 생각 하지 말고 네 아버지한테나 가보는 게 더 나을걸. 하지만 가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너한테 땡전 한 푼 안 준다고 그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내가 찾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놈하고 더 대화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빨리 꺼지라고 했더니 내 아들 내놓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하며 들어놓을 기세였어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가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국자를 들어서 전 남편 머리를 한 대 쳐버렸어요. 한 대 맞더니 전 남편은 불이 나게 도망가대요. 그날 밤 남편에게 돈 봉투 받은 사실을 말했죠. 남편은 당장 가서 돌려주자고 했지만 제가 그 돈은 그냥 받아서 아들을 주자고 남편을 겨우 설득했어요. 그럼 남편은 그 돈은 쓰지 말고 잘 가지고 있다. 아들이 돈 필요로 할 때 주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만약에 받았던 돈을 빌미로 그쪽 집에서 내 아들을 걸고 넘어지면 당장 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오면 국자 한 방이 아니라 진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